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선생님이랑 지금 사회, 2학기, 세계 여러 나라, 대륙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배웠던 내용 복습 빠르게 해보시죠. 선생님 반 친구들 푼 거 보니까 이거 위도와 경도, 특히 위선이랑 경선을 조금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거 다시 한번 복습해 봅시다. 자, 위도는 지도에서 남북, 위에 있냐 밑에 있냐를 나타내고요. 기후의 영향이 을 끼칩니다. 요 숫자가 0에 가까이 갈수록 더운 지역, 그 다음에 90에 가까워질수록 추운 지역이라는 의미가 되고요. 그리고 기준선은 적도입니다. 중앙선이요. 태양이 지나가는 길. 그리고 이 남북 정도를 그 선으로 나타낼 때는 위에 있냐 밑에 있냐 요 선으로 나타내게 되기 때문에 가로선이 위선이 됩니다. 그리고 경도는 지도에서 동쪽에 있냐 서쪽에 있냐를 의미를 하게 되고요. 그 중앙선은 본초 좌우선이었습니다.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 이 경도를 처음 개발했던 곳을 기준선으로 삼고 있습니다. 경도가 달라지면 시간에 영향을 끼치게 되고 동쪽에 있냐 서쪽에 있냐를 요 선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세로선이 경선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세계지도와 지구본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 세계지도는 한눈에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지구본은 실제와 비슷하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디지털 영상지도는 다양한 정보가 들어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었고요. 자, 그리고 5대양 6대륙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큰 바다 5개, 그 다음 대륙 6개였었고요. 우리가 속해 있는 아시아, 그리고 아래쪽으로 오세아니아, 그리고 서쪽으로는 유럽, 동쪽으로는 북아메리카였습니다. 그리고 유럽 아래쪽에 아프리카, 북아메리카 남쪽에 남아메리카 이렇게 있었고요. 대양 5개 공부했습니다. 우리나라 옆에 있는 큰 바다 태평양, 그리고 인도 옆에 있는 바다 인도양, 그리고 유럽과 아메리카 사이의 대서양이었었고요. 북극 주변에 북극해, 남극 주변에 남극해 이렇게 있었습니다. 얘네 셋은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양이라고 붙였고요. 상대적으로 북극이랑 남극 쪽은 작기 때문에 해라고 붙였습니다. 여기서 그 상식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둘 필요가 있는 거는 요즘에 태풍이 되게 많이 와서 걱정이었었죠. 네, 태풍은 태평양에서 만들어지는 게 태풍이고요. 그리고 대서양, 그래서 미국 쪽에 태풍 같은 바람이 불면은 태풍이라고 하지 않고 토네이도라고 합니다. 미국에 태풍이 불었다라는 말은 정확하게는 맞지 않고요. 토네이도라는 말이 조금 더 맞습니다. 그리고 인도양에서 그럼 생기는 애는 인도양에서 태풍 같은 게 만들어졌다. 그럼 얘는 사이클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인도에 태풍이 불었다라는 말은 틀린 말이고요. 여기서는 사이클론이 불었다라고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태풍, 토네이도, 사이클론 이렇게 이제 이 정도는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그래도 선생님이 어떤 나라는 북반구에 있고 어떤 나라는 남반구에 있으니까 나라 좀 찾아봐라 라고 해서 이 세 나라 알아봤었고 여러분들이 한 나라 정해서 여기다 정리가 돼 있을 겁니다. 요 찾은 나라 가지고 조금 그 뒤에서 더 활동을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한 나라 그거 중간에 바꿔도 괜찮아요. 그 나라 기준으로 세계 지도에서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공부할 내용은 교과서 24쪽, 25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영토 면적을 비교해 봅니다. 나라별 영토의 모양을 알아봅니다. 자, 오늘은 세계 여러 나라의 영토 면적을 비교를 해볼 거고요. 나라별 영토의 모양은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계 여러 나라의 영토와 면적 모양이 서로 다르다. 세계지도, 지구본, 디지털 영상지도를 보면 나라마다 영토의 면적과 모양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되어 있네요. 자, 세계 여러 나라의 면적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교과서 24쪽, 25쪽 그리고 아래쪽에 나와 있듯이 사회과 부도 28쪽, 29쪽 이거를 같이 보면서 이 내용을 같이 보면서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가장 큰 나라, 지도에서 딱 봐도 제일 큰 나라는 여기죠. 러시아입니다.
1701만 제곱킬로미터라고 되어 있고요. 이 정도면은 한 어마어마한 크기가 되는 거죠. 네. 네. 그리고 2위. 이 러시아의 땅 크기는 웬만한 대륙보다 큽니다. 오세아니아보다 크고요. 그리고 뭐 이 북아메리카 대륙을 거의 합친 크기랑 거의 비슷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땅 크기를 자랑을 합니다. 심지어 러시아의 이 한 주,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도 같은 거죠. 뭐 경상도 이런 식으로요. 러시아의 주 하나가 오세아니아 크기랑 비슷할 정도라고 하니까 뭐 얼마나 큰 땅덩어리인지 알 수 있겠죠. 2위는 캐나다입니다. 거의 1000만 제곱킬로미터 정도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 남한만 따졌을 때 한 100만 정도 된다고 하니까 우리나라의 한 10배 정도 되는 땅덩어리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3위는 캐나다 아래쪽에 있는 나라네요. 빈칸에 뭐라고 적으면 될까요? 네, 미국 되겠죠. 네. 그리고 4위, 네, 960만 제곱킬로미터. 이 세 개는 사실 거의 비슷한 크기를 보이고 있네요. 네, 여기는 우리나라 옆에 네, 중국 있네요. 그리고 5위가 여기 아래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지도에서 찾아보게 되면은 네, 캐나다, 미국, 그리고 아래쪽에 큰 땅덩어리 바로 네, 브라질 되겠네요. 땅덩어리가 어마어마하게 크죠? 네, 브라질. 자, 그리고 6위, 여기 아래쪽에 있는 오스트레일리아 되겠습니다. 오세아니아는 대륙이어가지고 여기 있는 부르키나파소 쪽이랑 여기 아래쪽에 뉴질랜드 이쪽을 포함하는 파푸아 뉴기니랑 이렇게 포함하는 땅이고요. 그 중에서 가장 큰 면적인 호주라고 부르고 이제 영어 이름은 오스트레일리아라고 하죠. 7위는 인도입니다. 네. 6위랑 7위는 땅덩어리 차이가 크게 나죠, 그쵸? 거의 7위의 2배 정도 해야지 오스트레일리아 6위 정도가 되니까 6위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상식선에서 기억하고 있는 편이 좋겠죠. 7위 다음으로는 8위, 바로 브라질 아래쪽에 있는 길게 생긴 땅이네요. 어딜까요? 브라질 아래 6위 되겠네요. 아르헨티나. 네요. 8위 아르헨티나. 그리고 9위가 네, 여기. 원래는 이제 러시아가 예전에 소비에트 연방이라 그래서 소련이었을 시절에는 요 땅이 포함이었었어요. 근데 여기가 독립하면서 9위의 면적을 가진 카자흐스탄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10위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땅인 알제리가 됩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나와 있지만은 83위 정도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 지금 가려 있네요. 네, 83위 해당이 되는데 우리나라랑 비슷한 땅을 찾자고 하면은 우리나라라고 얘기할 때 이제 남한이랑 북한을 합쳐가지고 보통 우리나라 땅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북한을 정식 단체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 땅까지 우리 땅으로 보통 계산을 해서 2, 3만 요 정도가 되는데 라오스가 24만, 가이아나가 21만이니까 요 정도 크기가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영토의 면적은 22만 제곱킬로미터이며 세계에서 83번째로 넓다. 우리나라 영토 면적과 비슷한 나라로는 아시아의 라오스, 남아메리카의 가이아나가 있다. 자, 그리고 세계에서 영토가 가장 큰 나라는 러시아이고 그 다음이 캐나다이다. 그리고 미국, 중국, 브라질, 호주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세계에서 영토가 가장 좁은 나라는 바티칸 시국이다 되어 있네요. 자, 요거 그 나무위키라는 사이트에서 국가별 국토 면적 순위를 선생님이 검색을 해봤는데요. 여기 요 그 영상은 땅의 크기를 실제로 이제 그림으로 그 국가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비교를 해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요거는 선생님이 영상 뒷부분에다가 넣어둘 테니까 한번 보시고요. 자, 순위 한번 볼까요? 자,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남극, 시베리아, 남극은
국가가 지배하는 땅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순위로는 매기질 않고요. 시베리아 같은 경우도 러시아에 포함되는 땅이기 때문에 따로 순위를 매기진 않습니다. 근데 얘네 둘보다 훨씬 큰 땅이 바로 러시아입니다. 심지어 러시아는 여기 지금 나와 있지만은 소비에트 연방 시절, 소련 시절에는 이거보다 더 컸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땅 크기를 자랑을 했고요. 그리고 캐나다, 미국, 중국, 브라질 순으로 가고 있습니다. 1000만 제곱킬로미터 내외에 있는 땅들이 한 요 정도 해당이 되고요. 호주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 대륙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땅이기 때문에 호주 정도 되면 한 대륙 한 개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한 요 정도까지는 순위를 좀 기억해 주시는 게 좋겠죠. 러시아, 캐나다, 미국, 중국, 브라질, 호주 정도까지요. 자, 그래서 아시아 1위는 중국 되어 있고요. 북아메리카 1위는 캐나다 되어 있네요. 2위가 미국. 그래서 둘이 합치면 북아메리카의 거의 모든 땅을 얘기하게 되고요. 이 사하공화국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가 러시아의 한 개 주라고 합니다. 그 경상도 이런 식으로요. 이게 지금 300만 제곱킬로미터라고 하니까 호주의 절반 정도가 한 개의 주인 거예요, 러시아에. 그만큼 러시아 땅이 크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아르헨티나, 카자흐스탄, 알제리, 그다음 콩고, 그린란드 이렇게 쭉 가고 있습니다. 그린란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덴마크 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계산할 때 이런 나라들은 빼고 계산을 합니다. 쭉 내려가서 보시게 되면은 이제 우리나라 83위 정도라고 했는데 여기 위치를 하고 있네요. 라오스, 가이아나 이쪽이랑 땅 크기가 비슷하고요. 북한이랑 남한을 찢어서 봤었을 때는 대한민국이 한 109위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우리 남한 땅덩어리만 따지고 봤을 때는 아이슬란드 혹은 헝가리, 포르투갈 이 정도랑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쭉 내려가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여기 10만 제곱킬로미터죠? 네. 쭉 내려가 보면은 작은 나라들이 나옵니다. 심지어 1000제곱킬로미터가 안 되는 나라들도 보이네요. 그리고 바티칸, 모나코, 2제곱킬로미터라고 하네요. 여기도 이제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직접 그 구글 지도 혹은 여러분들 사회과 부도 그 28쪽, 29쪽에서 다른 나라 크기를 한번 찾아볼 텐데 사회과 부도 있는 친구들은 사회과 부도 94쪽, 95쪽을 보게 되면은 각 국가별로의 크기를 여기 표시를 해놨습니다. 대한민국은 면적이 그 223 제곱킬로미터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요 지도를 보면서 같이 보면은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자료를 같이 보면서요. 자, 가장 큰 땅덩어리 러시아 한번 찾아가 볼게요. 자, 러시아 같은 경우 이게 전부 다 러시아가 되게 되고요. 이걸 트루사이즈라고 하는 사이트,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사이트에서 보게 되면은 테두리까지 나오기 때문에 이걸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대신 요거는 그 검색을 할 때 영어로 검색을 해야 돼서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일단 대표로 보여줄게요. 러시아 땅이 이만하고요. 세계 지도에서 굴절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실제보다 더 크게 묘사가 된다고 했죠. 그리고 태평양 쪽으로 당겨보면은 이 정도 크기가 됩니다. 중국이 한 1.5배 정도 돼 보이고요. 그쵸? 중국이 한 번 하고 두 번까지는 안 들어갈 것 같고 캐나다랑 비교하게 되면 캐나다보다 훨씬 크네요. 그쵸? 미국이랑 비교하더라도 미국보다 1.5배 정도 될 것 같고요. 브라질의 거의 2배 정도 돼 보이네요. 그렇죠? 호주랑 비교를 해도 2배 정도 돼 보이네요. 자,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랑 비슷하냐? 아까 전에 봤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는 나라 중에선 영국 정도랑 크기가 좀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국을 그냥 지도에서 보게 되면 영국이 더 커 보이지만은 이제 실제로 비슷한 위도로 놓게 되면은 이렇게 큰 차이가 안 나죠. 한 10% 정도 영국이 더 커 보이는데요.
조금 더 큰 정도 사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아까 전에 봤던 라오스. 라오스는 안 나오네요. 넘어가시죠. 네. 그리고 가장 작은 나라, 바티칸 시국 한번 볼까요? 바티칸. 네, 여기 지금 노란색 점으로 보이는 게 바티칸이거든요. 여기 쭉 가보면은 여기 노란색 점 스치듯 보였죠 지금? 이게 지금 바티칸이에요. 이게 지금 바티칸 시국인데 이 바티칸 시국을 우리나라로 한번 가지고 와서 얘가 진짜 얼마나 땅 크기인지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바티칸 시국을 들고 왔습니다. 바티칸 시국 땅 크기를 보게 되면은 우리 학교 근처로 가서 보여주면 좋겠죠? 이쯤 데리고 오면은 네, 바티칸 시국은 지금 이제 실제로는 우리 학교보다는 훨씬 더 크고요. 여러분들 롯데캐슬 여기 1단지에서 한 절반 정도 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조금 이제 작게 표집이 되어 있는데 이 정도 크기가 나라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롯데캐슬 아파트 이제 학교에서 보이잖아요. 요거 한 동 4개 정도 합친 땅 크기가 하나의 나라를 이루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가 이제 천주교 성당 다니시는 분들, 교황님이 사시는 나라이기도 하죠. 자, 그리고 모나코라고 하는 게 아까 전에 봤었을 때 2등이었었죠. 모로코 아니고 모나코예요. 모로코는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인데 요거는 땅이 좀 크고요. 이 모나코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 옆에 붙어 있는 도시 국가입니다. 이 모로코를 보시게 되면은 모나코를 보시게 되면은 여기가 지금 모나코고요. 프랑스에서도 되게 유명한 휴양하러 가는 나라라고 해요. 이것도 이제 한번 비교를 해봐야겠죠? 이거를 우리 학교 쪽으로 들고 오면은 어느 정도 크기가 나오는지. 자, 우리 용인시로 데리고 와 볼게요. 자, 두 번째로 작은 나라, 여기는 동백지구를 포함하는 정도의 땅 크기라고 보시면 돼요. 요게 한 개의 나라인 거예요. 우리 용인시로 따지자면은 이 동백지구, 이쪽이 하나의 나라를 이루고 있는 거죠. 이제 여기 가려고 하면은 이제 여권을 보여주고 막 통과하고 그러는 나라인 겁니다. 여기가 바티칸, 제일 작은, 그 다음 2등 모나코 정도 크기 나왔습니다. 자, 네. 자, 그러면 한번 정리해 보시죠. 자, 지도의 빈칸에 알맞는 나라 이름을 써봅시다. 각 대륙별로 면적이 가장 큰 나라를 찾아봅시다.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대륙별로 면적이 가장 큰 나라, 우리 지금 본 것들 위주로 정리를 먼저 해볼 수 있겠죠? 자,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어디가 제일 컸죠? 아시아에서는 중국이 제일 컸죠. 그렇죠? 그리고 북아메리카에서는 캐나다 조금 더 컸고요. 그리고 남아메리카에서는 브라질, 아프리카에서는 알제리, 오세아니아에서는 오스트레일리아, 유럽에서는 러시아 수도가 유럽에 있으니까 러시아가 제일 크다라고 할 수 있겠죠. 중국, 유럽은 러시아, 아프리카는 알제리, 북아메리카는 미국 아니고 캐나다, 남아메리카는 브라질, 오세아니아는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네요. 자, 이 정도는 상식적으로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시아에서도 러시아가 아시아 나라는 아니지만은
아시아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렇게도 볼 수 있나 보네요. 자, 이 정도는 상식선으로 반드시 정리가 돼 있어야 되니까 여러분들 교과서 24쪽 아래쪽에다가 반드시 정리가 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나무위키 여기를 통해서도 좋고요. 아니면은 여러분들 사회과 부도 94쪽, 95쪽을 이용을 해도 좋고요. 여러분들이 찾은 나라는 땅 크기가 몇 등 정도 되는지, 땅 넓이가 어느 나라랑 비슷한지 찾아가지고 디지털 교과서 여기 아래쪽에다가 정리를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이거는 뒤에 서술형으로 물어볼 거니까 꼭 찾아두시길 바래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네, 아까 전에 봤던 내용 한번 살펴보시죠. 이건 지난번에도 선생님이 트루스타일 통해가지고 보여줬는데 계속 반복되는 것만큼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세계지도에서 땅 크기를 보는 거는 사실상 무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랑 다르게 왜곡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아까 봤던 더 truesize.com 이 사이트를 이용해서 크기 비교를 여러분들이 손쉽게 해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비교해보면 아까 선생님이랑 같이 해봤었죠? 자, 우리나라 땅 크기 같은 경우에는 영국이랑 큰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비슷합니다. 지도에서 볼 땐 영국이 더 커 보였지만요. 위도가 조금 더 위에 있으면은 실제보다 더 크게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계 지도에서는 그 호주가 러시아의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 보였는데 실제로 옮기게 되면 한 절반 정도는 차지를 하게 된다. 그만큼 왜곡이 심하다라는 건 꼭 상식으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요거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 한 가지만 정리해 보시고, 네, 수업을 마무리할게요. 자, 지도에서 제일 커 보이는 땅이 바로 이 남극입니다. 그쵸? 남극. 막 세계 지도를 다 합친 것만큼 커 보이는데, 이게 지금 극지방, 위도가 남위 90도로 가 있기 때문에 커 보이는 거고, 얘가 실제로 적도 근처에 오게 되면은 요만큼 쪼그라들게 돼요. 뭐 쪼그라들어도 당연히 큰 땅이죠. 어마어마하게 큰데 이제 비교해보면은 중국보다 조금 더 큰 정도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지도에서 보일 때는 어마어마하게 커 보였지만은 이게 세계 지도는 왜곡이 심하다. 극집에 있는 애를 적도로 옮겨 놓으면은 땅 크기 차이가 많이 나더라 라고 알아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웬만한 나라들보다는 큰 땅이긴 한데 물론 이제 러시아보다는 안 되죠. 극지방이면 이렇게 표시가 된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여러분들이 세계 여러 나라의 영토 모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이거 필기하는 거는 다음 시간에 같이 정리하도록 할 테니까 다음 시간에 필기 내용 같이 정리해 주시면 되시겠어요. 고생하셨습니다.